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2년차, 박정부 2년, 그러더니 제2의 갑오경장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뉴스 찾아봤어요? 박정부 2년, 제2의 갑오경장을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 뉴스를 그 제목으로 쓴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 심각하냐? 이 갑오경장이 그게 우리 조선 정부에서 주도한 게 아니야.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으나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인 내각이 주도한 게 갑오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갑오개혁에서요,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관사 있잖아. 우리나라가 1892~3년까지도요, 전부 동원이 있었어. 마을마다 관아가 있었고, 관아와 동원이 다 유지가 됐고, 객사 이런 게 다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1894년에 갑오경장을 하면서 모든 객사를 허물었다니까. 모든 관청을 허물고. 그래가지고 관청과 객사의 문들을 전부 부셔갖고 일본에서 지네 정원으로 가져갔어. 그리고 그런 관청을 없애면서 뭐도 없앴냐면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거북선을 만들잖아. 거북선을 만들면서 근데 수군이 모자랐어. 그때 여수에 흥국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흥국사에 승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승려들이 의승수군, 의병은 일반 민중들이고 의승군은 이제 승려들이 의병으로 결합한 거야. 근데 의승수군, 그래서 이 흥국사의 승려들이 조직적인 수병이 된 거야. 조직적인 수군이 돼가지고 이순신의 승리를 이끈 최정예 부대가 그 의승수군이야. 그래서 그 흥국사의 의승수군이 그때 무기를 만들고 거북선 만드는데 거북선에 무기 만드는 거, 거기가 옛날 여수 지역이 옛날에 소위 변한지방 땅이야. 변한지방은 뭐가 많아? 철이 많이 나. 그래서 가야지방이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철제 갑옷 발달하고 거기가 가야 문화권인데 여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야. 그래갖고 이 흥국사 이 의승수군이 그래서 무기 만드는 제철 재련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거북선의 무기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순신이 죽고 삼도 수군 통제권을 이순신 죽은 다음에 통영으로 가져가면서 여수 지역은 버려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승수군, 흥국사 의승수군이 300년을 이어가요. 300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서 조선 관군에 납품하면서 계속해서 의승수군 역할을 했던 거야. 그게 언제 없어지는지 알아? 그게 1894년 갑오경장 때 없어져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와서 거북선에 무기를 공급하고 의승수군으로 조선을 지켰던 그 조직이, 의병 조직이 그게 1894년까지 유지가 됐다니까? 흥국사의 그 무기 제조 기술이랑 쫙 유지가 되면서. 그런데 그거를 없앤 게 1894년에 갑오경장이야. 그게 이제 친일 내각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갑오농민 전쟁을 무찌르고 관군이랑 일본군이랑 갑오농민 전쟁을 무찌른 다음에 청일전쟁을 해. 청일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일본군들이 조선에 대한 모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친일 내각이 주도해서 한 게 갑오경장이야. 그래서 그 갑오경장 때 머리카락 자르라 그러고 모든 조선의 것,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전부 버리라고 강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머리 깎으라 그래가지고 그 유생들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 못 깎는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갖고 을미의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 갑오개혁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야. 갑오경장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갑오경장을 통해서 신분제를 타파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강조했어. 근데 사실은요, 이 신분제도는 언제 없어지냐 하면 1870년대 이미 없어져. 왜 없어지냐?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가 어쨌냐? 맨 처음에 양천제야.
양인과 천민으로만 정도전이 만든 건 양인과 천민이 있었어. 그럼 양인은 누구냐? 농민,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그 사람들이 이제 평민이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료 계급이 있는 거야. 양반 관료. 그리고 이제 왕족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양인. 양인의 의미가 뭐냐? 양인의 의미가 뭐냐? 세금을 내는 사람이란 뜻이야. 양반 관료부터 평민까지 세금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천민은 누구야? 천민은 세금을 면제받은 사람. 그래서 이 천민들은 기생이나 노비나 승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양천제로 신분제가 출발을 해. 그런데 이제 이 훈구 세력이 100년 만에, 훈구 세력들이 100년 만에 조선의 기틀을 흔들어요. 조선의 기틀을 흔들어가지고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4개 계급제를 만들어. 100년이 지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양반의 신분은 원래 양반 관료라 철저히 시험으로 정하는 건데 그 양반 관료를 세습제도로 바꾸는 거야. 그게 조선 중기에 가서 이놈들이 이제 막 사바사바 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중기에 반상제로 바뀌는 거야. 양반과 상민. 그래서 양반은 세금을 안 대고 상민들만 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만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 후기에 가서, 조선 후기에 농업이 막 발달을 해. 농업 기술이 모내기가 막 일반화되고, 비료를 주는 법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 자영 농민들이 더 많은 땅을 농사 짓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상업작물,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고구마, 인삼 이런 것들을 막 재배하면서 상품 작물들을 재배해서 부자 농민이 생겨. 근데 농민 중에는 어떤 농민이 있었냐면 외거 노비라 그래갖고 신부는 양반의 노비야. 그런데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양반의 멀리 있는 땅을 가서 농사 짓는 노비들이 있었어. 그걸 외거 노비라 그래. 그 외거 노비들 중에 농업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 외거 노비가 농사 지은 건 대부분 양반 주인이 다 가져가. 그런데 기술을 발전시켜갖고 이제 딴 주머니를 차는 거야. 딴 주머니를 차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했냐? 그 돈으로 신분을 사는 거야. 평민 신분을 사. 그 다음에 평민 신분을 샀더니만 세금을 내래.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양반 신분을 사요. 조선 후기에 가서. 그래가지고 자영 농민들이 돈을 벌어갖고 양반 신분을 사.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자영 농민들이 돈을 벌어서 양반의 신분을 사가지고 세금을 안 내니까 점점 양민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노비를 전부 다 해방을 해요. 그게 1870년이야. 그러니까 1801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공노비 해방이 있었고 1870년경에 대부분의 노비들이 이미 공노비가 다 사라져. 그리고 산노비도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없고 주로 다 뭘로 바뀌었냐 하면 머슴으로 바뀌어 있을 때야. 그럼 머슴은 뭐냐? 신분제를 떠나서 자유민이야. 자유민인데 세경, 돈을 받고 일하는 머슴으로 바뀌어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를 없앴다. 그거 굉장히 강조해서 키우잖아. 강조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구라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조선 후기에 신분제는 다 흔들렸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천주교가 1800년대에 천주교가 널리 퍼지잖아. 그래서 노비부터 양반까지 같이 성당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분제라는 구속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런 갑오개혁이 사실은 친일 내각이 조선의 이권을 일본에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그건데 그걸 갖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나라 친일파 역사가들이, 친일사관 역사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갑오경장. 결국 갑오경장은 뭐야? 친일 내각이 조선의 이권을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 조선의 근본적인 그 전통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야. 박근혜 정부 2년 목표가 갑오경장?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박 정부 2년
제2의 갑오경장을 하겠다는 거야. 지네들은 그게 1894년에 개혁을 하겠다라고 꼴값을 떠는데 한마디로 그 갑오개혁이 일본 놈들한테 조선 권력 내준 거라고. 완전 폐지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류상 사라지는 거야, 노비 신분이. 그러나 노비 출신, 천출, 그 말은 1840년대까지도 유지가 돼. 그래서 무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완전 해방됐다고 뻥친 거는 침소봉대한 거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1894년은 동학혁명의 해야. 동학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세로부터 조국을 지키려고 싸웠던 거, 그게 더 중요한 역사예요. 그런데 역시 박근혜는 친일파 정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야, 뭐야. 친일 내각이, 그래갖고 갑오개혁 이후에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갑오경장 을미개혁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조선의 이권을 일본에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기, 철도 이런 거를 막 놓은 다음에 그거를 조선 정부에다가 돈을 내라. 근데 조선이 돈을 못 갚겠다. 돈이 없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너네 정권을 내놔라. 그래갖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뿌리가 갑오경장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일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왜 박정희가 유신헌법이라고 쓴지 알아요? 박정희가 왜 유신헌법이라고 유신을 붙였냐? 그게 메이지 유신, 일본의 군벌 정권이 명치유신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군벌 독재를 만들어, 독재체제를.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의 출발이 된단 말이야. 그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흉내내고 싶어갖고 유신헌법 그런 거야. 군벌 독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또 뭐라고 가르치냐? 입헌군주제 개혁이었다. 한마디로 군바리들이 정치하면서 국왕은 존재만 할 뿐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게 명치유신이야. 그래서 군벌 독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따라하고 싶어갖고 만든 게 그게 명치유신, 유신헌법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뻑하면 그 박정희 시대의 군인들은 술만 처먹으면 일본 군가 불렀다는 거 아니야. 일본 군가를 부르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놈들인데 결국은 지금 갑오경장이라는 거를 지금 신문 기사로 쓰면서 얘네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 친일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거야. 지금 교학사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에 진출한 거다 그러고 썼다며. 얘네들의 기본 마인드는 조선 사람은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런 사람 아니야. 조선 민중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서 뭐 일제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하는 애가 국사편찬위원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총리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냐 진출한 거냐. 그렇지만 그건 역사학자가 대답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놈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애들이 친일의 역사, 일제강점기를 돌아가고 싶은 애들이야. 박정희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지금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그렇다니까요. 말로만 아베하고 싸우는 척하지 실제로는 지네가 정말로 그렇게 일본의 국가적 자주성을 불러일으키고 싶으면 국사편찬위원장 잘라야지. 그리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 그거 지필진 전부 구속시켜야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한 거라는데 그런 미친놈들 그냥 냅두고 있잖아. 그래놓고 아베랑 싸우고 있는 척 말로만 싸우는 거지. 적대적 공생관계야. 적대적 공생관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일본 놈들의 만행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일본 놈들의 잔혹한 만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국사책에. 그것도 심각한 문제야.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유행했던 게 역사 스페셜이잖아. 그 역사 스페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어느 마을의 기록이야. 어느 마을에서 전해지는 기록인데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에 쳐들어와가지고 아이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귀와 코를 자르고 성기까지 잘라서 죽여. 잔혹하게 막 토막살해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애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막 저항을 했어.
그러니까 나무에다 묶어놓고 사지를 잘라. 그리고 강간을 해요. 그래서 죽여. 그리고 나서 그걸 지켜본 애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 그게 임진왜란에 벌어진 일이야. 예, 그게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국사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사책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안 나오면서 굉장히 일본의 통치가 합리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1910년에 나라를 뺏은 다음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태형이라는 걸 했어. 그게 뭐냐? 뭐 일본이 굉장히 뭐 재판을 중시하고 뭐 어쨌다 뭐 기록의 나라이고 개뻥들이야. 농민들이 조선 농민들이 우통을 벗고 한여름에 더워갖고 농사 짓다가 우통 벗고 일하면요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팼어요. 경범죄라고 그러면서. 그게 태형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무단 통치라래. 경찰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서 긴 칼 차고 그걸로 막 조선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조선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거기서 그 일본 놈들이 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두들겨 패면서 조선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길이 들 줄 안 거야. 조선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길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일베에서 3일안이 나온 거야. 일베 애들이 3일안 떠들잖아. 그게 일본 놈들이 했던 말이야. 그걸 따라하는 거야. 일베 애들이. 왜 그 말을 퍼뜨렸겠어. 일베 애들을 주도하는 애들이 소위 그 친일 식민사관을 퍼뜨린 애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3일안 떠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 일본 놈들이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탄압했던 내용 그거 교과서에 안 나와.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갑오경장을 하겠다 이러면서 뭐 친일 내각 구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전통, 조선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없애겠다는 거야? 1894년 일본 놈들이 이 조선의 내각을 차지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순신 장군의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을 없앤 일이야.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 방어체제, 그걸 없앴어.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경장. 근데 어디다 대고 갑오경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